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만 2년이 이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영상들을 나름 열심히 해서 올렸었는데, 주로 전체적인 얼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눈이면 눈, 코는 코, 눈매 수술, 눈밑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 영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한 사람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거나 댓글로 이제 문의 주시는 걸 보면은 제 영상을 비롯해서 영상을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연구하고 하셨는데 본인한테 이제 적용되는 게 어떤 건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상담일지라는 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상담일지 내용은 실제로 상담을 오시거나 이제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사연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그 원인과 이제 해결법 혹은 이제 어떤 교훈이라도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상담일지 시간이고요. 이제 첫 번째 상담일지 시간은 최근에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은 아니고 이제 상담을 저한테 받으러 오셨어요. 01년생 남자분이셨는데 눈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래요. 1년 전에 쌍꺼풀 절개 수술하고 눈매 수술이라는 걸 받으신 분이고,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주로 많이 받은 진단이 이마거상, 뒤트임, 눈매 교정 이는 해결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결책은 되게 단순하게 했어요. 저희 해결책은 뭐였냐면은 그분한테 내려드린 거는 그냥 쌍꺼풀 재수술을 한다 하는 이유는 흉터를 줄이고, 남자분인데 눈을 여자분들보다 화장을 안 하게 되죠, 남자분이. 그죠? 그런 거로 이게 흉터가 생기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흉터가 좀 진하게 남아 있으니까 흉터를 줄이고 양측에 이제 비대칭 교정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요약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마거상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 미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관점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객관적인 관점을 알고 가야지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죠? 객관적인 관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이제 이 비율을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 속눈썹 있죠? 이 사이의 거리와 눈의 노출량을 비율로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보면은 여자분은 1.61 대 1, 남자분은 거꾸로죠, 그죠? 여기가 1.61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말하면 남자는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좀 더 좁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 이제 해석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마거상이라는 거는, 이마거상이 좋아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위에 있는 이 이마주름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마 찌푸리는 근육, 이런 걸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찌푸림에 대한 근육도 좋아진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큰 목적은 눈썹이 하수되어 있는 걸 올리는 거예요. 눈썹이 처져 있는 눈썹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마거상인 것인데, 이 남자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좁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 이제 제가 사진을 수술한 적 아니라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한 이 정도 비율이 되는 여성스러운 비율이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려면 이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좋은 말로는 좀 더 순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나쁜 말로는 멍한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드린 거죠. 여자분이었으면 좀 틀려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특히 동양 여자들,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선한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먼 형태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피부가 두껍죠.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자 남자 다 피부가 두꺼운 거죠. 서양인에 비해서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이게 얇아지려면은, 그죠? 얇아지고 쌍꺼풀이 커질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마 눈썹 거상이란 걸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남자분한테는 부적합하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주로 보면은 눈하고 눈썹 사이가 거리가 좁은 유명한 연예인분들, 대표적인 이름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미남이라 하기도 하고, 뭐 꽃미남이라 그러기도 하고, 보시면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죠? 톰 크루즈라는 배우분이죠. 그죠? 미국 배우분. 리즈 시절의 얼굴이고, 이제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원빈이라는 배우분이죠. 이게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좁죠. 그죠? 굉장히 좁은데 잘생겼다고 우리가 이미지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제가 굳이 막 해석을 해서 여기 1.618대 1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죠. 다시 말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으면은 좀 어그레시브하게 보이는데 약간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는 그런 게 괜찮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자분을 한번 봐볼게요. 이 좌의 이미지하고 우의 이미지하고 어떤 게 좋으냐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죠. 그런데 주로 보면은 동양적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눈의 이미지는 이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쪽은 선해 보이고 이쪽은 좀 더 개성이 있어 보이고 좀 이미지가 세 보인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공격적으로 보인다. 그죠? 한국 사람, 이 한국 여자분들은 이런 이미지를 보통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어울리지도 않고. 왜 잘 안 어울리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 좌측처럼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렇게 좀 눈 사이가 좁고 큰 쌍꺼풀이 어울리려면 사실은 뭔가 다른 비밀이 있어요. 눈이 좀 더 크고 눈썹뼈 있죠. 눈썹뼈 부위가 좀 나와 있는 얼굴형. 이게 이제 서양형 얼굴형이죠. 그죠? 앞뒤로 긴 얼굴형. 인원형에서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동양인이라고. 근데 대부분은 다 우리는 좀 평면적이죠. 얼굴 형태가.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선해 보이는 이미지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여자의 경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여자분들은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 형태를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멀어짐으로써 얻는 이득 자체가 쌍꺼풀이 좀 더 커 보이고 쌍꺼풀이 안 두꺼워 보이고 이미지가 선해 보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좁아야 되냐? 좁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좁아도 되고 멀어져도 된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 개인적인 해석은 있는 예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핫한 배우시죠. 차은우 씨라고 그죠? 그런데 두 분 다 보면은 서로 여기는 좀 선한 이미지고 약간 공격적이고 개성이 있어 보이는 이미지고 그런데 남자가 보면은 눈썹이 아주 좁거나 멀어도 양쪽이 다 좋죠. 그죠?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남자는 이게 멀어도 되고 좁아도 된다. 그 이제 형태가 틀리겠죠. 눈이 안으로 들어가 있냐, 눈이 밖으로 나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틀릴 텐데 양쪽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고 여자분들은 좀 넓은 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남자분이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좁다고 해서 이거를 이마거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자분들한테 잣대를 갖다 대면 동의해 줄 수가 있겠는데 남자분들한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눈매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눈매 수술이란 거는 근육 수술이거든요. 눈을 뜨는 근육을 힘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이 검은 눈동자 있죠. 이 노출량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는 수술인데 원인이 여러 가지죠. 사실은 이게 크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가성하수다, 진성하수다. 이렇게 진성하수는 뭐냐면은 근육 힘이 정말로 적어서 이게 이렇게 못 뜨는 거다. 그 다음에 가성하수는 처진 눈꺼풀 때문에 나는 눈 뜨는 힘은 양은 정상인데 이 피부가 처져서 눈동자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건데 눈매 수술이란 거는 결국은 목적 자체가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 보이려고 하는 수술이에요. 눈매 수술 자체가. 근데 그 상담받으러 오신 01년생 남자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눈동자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논문들을 보면은 편안한 자세에서 정면을 편안하게 응시했을 때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이쪽이 안쪽이 이제 피필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 눈이 80에서 85%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돼요. 이 눈동자가. 여기 보이는 눈동자 있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확실히 한 60% 밖에 노출이 안 됐죠. 그죠? 눈매가 떨어져 보이면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뭐 졸려 보인다, 혹은 좀 멍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고, 똑같은 말로는 좀 순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가 커졌어요. 커졌으면 좋은 말로는 이제 총명해 보인다 그러고, 이게 너무 많이 커지면은 놀란 눈이다, 좀 공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분은 80%가 노출이 돼 있어요. 80%가 노출이 돼 있는데 더 이거를 노출을 시키려고 강제로 이 근육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을 떴을 때 땡김 증상 같은 게 이제 생기겠죠. 그죠? 미적인 걸 떠나서도. 눈이 편안한 상태에서 정면을 보는 상태일 때 80에서 85% 정도의 눈이 노출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를 더 노출시키겠다고 눈매 수술을 하는 거는 좀 오바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가 이 노출이 돼야지. 우측 화면 한번 봐보실게요. 여기 눈동자 안에 있으면은 까만 눈동자 있죠. 까만 눈동자가 있어요. 영어로 이게 퓨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눈매 수술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눈이 이제 갈색이 많아가지고. 근데 서양인들을 보면은 눈빛이 파래가지고 안쪽에 까만 이 동공이란 게 정확하게 보통들 다 보이죠. 이 동공이 노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여기는 가리고 있으면 이 동공이 노출이 안 돼서 시야도 흐리고, 밑쪽으로는 빛이 반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햇볕이나 전등이 위에서 비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햇볕이나 전등이 위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서는 햇볕이나 전등이 위에 비추고 있으면 빛이 여기에서 반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 노출량이 커지게 되면은 빛이 반사가 돼서 상대방한테 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총명하다, 총명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눈동자 노출량이 80% 정도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눈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요. 그는 미적인 연유는 그런 연유에서 하는 거죠. 눈동자도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눈도 좀 커져라. 그런데 이미 내가 80% 정도가 눈이 커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추가적으로 눈동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죠, 그죠? 그런 거고, 뒤트임에 대해서는 내가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뒤트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짧게 언급한 적은 있는데, 저는 남자 뒤트임 수술을 잘 안 해요. 저는 사실 뒤트임 수술을 왜 잘 안 하냐면, 그 위주가 뒤트임으로 눈이 커질 수 있는 양은 결국은 우리가 눈것을 보면 이게 시어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커질 수 있는 한계는 눈 바깥쪽 뼈에 있어요. 뼈. 우리가 만져보면 이 눈에 안아뼈가 있거든요. 안아뼈에다가 이렇게 시어자로 그대로 커져야 돼요, 이게. 그죠? 사람 모양을 유지하려면 이게. 그러면 한계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 뼈의 위치에 따라서 이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뒤트임을 하실라 그러는 분들은 보면 눈이 많이 커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떼는 거죠. 떼서 이제 디귿자가 되겠죠, 그죠? 디귿자. 그런 연유로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트임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눈이 조금 커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서 인상이 많이 사나워 보이는 형태에서만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거죠. 좀 제한적으로 뒤트임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디귿자를 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그죠? 이게 디귿자가 여자분 경우는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디귿자가 요만한 디귿자면. 그러면 이 눈은 이는 기역자가 아니죠, 그죠? 사람의 눈은 아닌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말 하는데, 이렇게 디귿자로 커야지 이게 눈에 원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여자분이에요. 이 양이 많지 않고 화장을 했어요, 그죠? 화장을 하면은 조금 가려질 수는 있는데, 남자분한테 하면 남자분 화장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하면은 이 형태니까 어떡할 거냐고요, 그죠? 결국은 그런 문제로 내린 거는 그냥 현 상태에 눈 노출량을 주고 쌍꺼풀을 좀 줄이면서 흉터를, 기존에 있던 흉터를 줄이고 양쪽의 비대칭성을 맞추자, 이런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기 전에 이미지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 차은우 씨 촬영 이미지처럼 나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아, 남자지만 좀 순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면은 이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은 잘 어울리는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맞는 건지, 왜 수술을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상담일지에 대한 영상을 이제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마거상에 있어서는 이제 남녀가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이제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은 눈이 처졌어요. 연세가 있어서 눈이 처졌어.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마 눈썹 거상, 다시 말해서 눈썹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마 거상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눈썹 위에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 때문에 굉장히 특정 질병이 있거나 하지 않은 눈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흉터가 남으려고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마 거상을 하게 되는데 눈썹이 위로 올라갈 목적으로 남자분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상담일지 영상 첫 편으로 01년생 남자분의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제 요약하는 거는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 말고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으시고 핫한 수술인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통상적인 한국인들이 쌍꺼풀이 커지고 선한 이미지를 좋아하니까 이마 거상이란 게 젊은 나이에 이제 받아도 되는 수술일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하고 눈 사이 거리가 멀어도 좁아도 괜찮은 이미지가 돼요. 결국 이제 눈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형태에 맞는 형태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